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9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 오늘 마무리는 또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2213.56 전일 대비 0.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756.81 0.65% 상승했습니다. 연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시장적인 전반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오늘 또 인기 종목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시장이 실종 상황주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관의 매수세가 자꾸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4월달은 출발이 첫 주부터 굉장히 좋았는데 꾸준히 좀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가, 이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네네. 최근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 또 네.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해외 시장 쪽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다. 네네. 이 부분이 일단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증시인데 소폭 다우지수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네. 여기서 이런 표현을 좀 썼죠. 얻어맞을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알고 맞는다고 해서 아프진 않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적이 나쁠 거를 알고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나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일단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로 나오고 나니까 역시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망세 좀 보였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주춤한 가운데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가 최근에 디커플링 되는 부분들을 많이 아셔야 되는 게 네네. 미국 증시는 그동안 2018년도 9월, 10월경까지 계속 주가가 상승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국제금리가 같이 상승하면서 미국이 혼자 독주한다는 어떤 개념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시장 자체가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고 더 이상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익률의 고점을 찍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될 수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미국으로 가지 않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는 그 형태가 좀 만들어졌죠. 여기에다가 이제 무역 분쟁이 또 끝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실적 부진은 다 같이 이제 감내해야 되는 이야기고 전 세계가 다 실적 부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감내를 해야 되는데 무역 분쟁이 해결되고 났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바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중국이라든지 한국 이런 쪽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굳이 미국에 있을 자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한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단기성 자금들은 당연히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북미 관계 개선, 중국 같은 경우에 무역 분쟁 해소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네네. 무역 분쟁 해소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북미 관계 개선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어떤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현재 국제적인 사회의 흐름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재밌는 사건이 있었던 것은 이제 리비아. 네네. 내전 사건요. 부분들. 네네.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유가가 또 감산이 원래 오펙 쪽에서 많이 해놨는데 네네네. 리비아 쪽에서 내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더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만 해도 64.4불 정도로 또 2.2% 정도 상승을 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유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유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 유가가 상승할 때는 경기가 좋다라는 인식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이 쓰니까 기름을 많이 써야 쓰니까. 되니까. 근데 네네. 지금 많이 써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유가라는 부분들은 위험자산 쪽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네.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위험자산을 사람들이 선호하는구나 이런 식의 인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용들 자체는 좀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모양이었지만은 결국 우리나라라든지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외국인 자금을 계속 빨아들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만들어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일단 시장의 여건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상황이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혜택을 또 동시에 다 누릴 수 있는 두 가지가 또 리스크가 맞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해결이 되었을 때는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 1+1 같은 개념인가요? 하여튼 뭐 암만 그런- 생각해봐도 네네. 우리나라가 갑이에요. 네. 갑 오브 갑입니다. 네. 가보고 갑이네요. 네. 정말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 꾸준히 유입되면서 시장의 어떤 그런 방향성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의 상황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갈 텐데요. 인기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진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근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네. 그 새로운 통신 혁명이 일어난다면서 대대적인 광고가 네네. 나왔고 5G 통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파기지국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되었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는 지금 5G와 관련된 부분에서 네네.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파기지국 같은 기업은 이제 저거라고 있죠. 그 네. 중계국을 네, 이제 중개국이 통신 있죠. 중개국을 음. 기지국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도 설치해가지고 또 사업자들에게 공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네네네. 비용을 발생시키는 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5G라는 어떤 통신 시장이 좀 커지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이런 통신 기지국,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통신 장비, 네네. 뭐 부품 이런 쪽, 그다음에 뭐 통신망 솔루션, 네트워크 네네. 솔루션, 뭐 이런 업체들로 해서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동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새로운 5G를 가지고서 요금제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네네. 이런 그 설비업체들. 기업들 같은 네, 경우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다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사실 지금 보면 이제 전파기지국이 작년 초에도 한번 크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상용화가 되네 안 되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상용화되고 또 요금제를 이렇게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또 그 제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네네, 5G 맞습니다. 연결한 부분이 물론 완벽하게 커버리지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전파기지국에게 그런 부분들이 더 쏠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이러면은 기지국을 더 많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더 이런 만들어야 식의 되는 건 어떤- 아니냐, 뭐 네, 이렇게 그렇죠. 나오겠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기지국으로서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상한가 잔량이 좀 약해요. 네, 맞습니다. 상황 좀 많이 40 약하네요. 네, 45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 상한가가 강하게 붙은 상한가가 아니라 막판에 이제 겨우 들어간 상한가라서 네네네네. 뭐 아마도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라가고 나면 물량이 확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네네. 뭐 한 4,000원대까지 올라가면은 또 이게 그 저항대랑 확 부딪히네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4,000원대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그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물론 넘어서 강하게 간다라면 그냥 뭐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물량이 좀 쏟아지는 음봉이 나온다라면 차익 매도를 좀 권장해 드리고요. 네. 신규 접근은 생각 안 하시겠죠? 네. 안 하셔야 되는데, 또 네. 5G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상한가 네네. 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접근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계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혹시라도 안 되죠. 내일 상한가가 무너지고 4,000원대에서 많이 흔들린다면은, 네네. 오히려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그렇죠. 보셔야 되지 않나, 네네. 단기적으로는. 예, 매수는 그렇게, 좋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전파기 종목 강하게 이제 상승 마감, 강하기보다는 일단 상승 마감,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는데, 내일 한번 더 지켜보시면서 보유하시는 분들은, 예, 익절,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전파기지국을 봤는데요. 네. 관련 어떻게 보면 이동 통신 서비스를 하는 우리 큰 기업들을, 대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SK텔레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네. 그 통신사들이 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가 그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 기업들이 아니에요. 네네네. 왜냐면은 그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는 지금 뭐 사실은 그 우리나라 인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휴대폰을 맞습니다. 쓰는 인구가 뭐 정해져 있고 또 뭐 1인당 뭐 2개씩 가지고 있고 뭐 아이들한테도 사주고 있고 뭐 키즈폰 뭐 네네. 실버폰 뭐 이런 거 많이 네네. 나오니까 뭐 물론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세 발의 피죠. 뭐 별로 이제 와닿는 그런 부분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남의 걸 서로 뺏어와야 되는데 남의 것을 뺏어오는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그 요금을 좀 할인한다거나 보조금을 또 많이 주겠죠. 그죠? 네네.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파격적인 조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가장 큰 그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K텔레콤이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SK텔레콤이 현재 보면은 가장 좀 부담스러운 내용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서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좀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일단 기관들 매도가 좀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외국인들은 이제 배당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또 주춤하겠죠.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약간 탄력을 좀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다만 주가는 이제 큰 흐름에서 어떤 박스권 양상을 좀 그리고 있죠. 네. 이게 저점이 23만 원대, 그다음에 위쪽이 29만 원대에 있습니다. 뭐 변동폭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큰 박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조금 내려간다면 23만 원대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지지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23만 원까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별 네네.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신규 매수는 일단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사시기보다는 저점 잡고 돌아서는 모습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SK텔레콤 최대 통신 가입자 수를 갖고 있는 만큼 또 출혈 경쟁이 좀 심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진 사람들은 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네네. 이렇게 방어를 할 테고 또 뺏으려고 먹을 게 많은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도 뺏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5G 통신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당분간 좀 흘러내릴 수도 있다. 주가 조정을 네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점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SK텔레콤 봤으니까 오늘 뭐 통신사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죠. LG U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 플러스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뭐 화웨이 장비를 좀 사용해서 논란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이제 국내 최초로 또 세계 최초겠죠. 국내 최초는 세계 최초니까 이 5G를 상용화시키는데 성공한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또 그런 표딱지도 일단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LG 쪽에서 전화를 좀 받은 게 있는데 네. 요금이 싸요. 아, 요금이 네. 싸요? 요금이 싸고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많이 깎아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SK 쪽과 LG텔레콤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쪽에서 이제 제가 SK텔레콤만 사용하는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면은 네 상당히 많이 깎아주겠다. 아, 네, 예, 많이 주겠다. 이렇게 저를 꼬드기길래 저는 네. LG도 있습니다 하고 일단 끊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기업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SK텔레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추세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부분에서의 어떤 모양새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세계우선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LG U 플러스가 가장 강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요 흐름에서는 일단 신고가 패턴을 계속 가지고 갈 거 생각돼서 제가 보기에는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아 보이고요. 저점을 연결하는 구간에서 어떤 그 지지선을 쭉 그려보게 된다라면 네. 이 종목은 저점 지지가 14,000원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점과도 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조만간 지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 아마도 이런 종목은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해가면서 더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통신사를 통틀어서 보니까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점 라인 확인해서 매수의 기회를 놓으시는 분들은 또 노리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게 네. 뭐 국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신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차트 모양을 보면 제일 싫은 모습을 만들고 있는 KT를 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통신사에게 투자를 좀 하고자 한다면 네네. KT에는 좀 하지 말라고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제 유선 전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KT가 갑이었어요. 그렇죠. 최고였죠. 네. 탑오브 네. 갑이었죠. 네. 네. 최고였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이제 좀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혁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SK텔레콤이라든지 LG U 플러스에게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네네.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이제 역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뭐 추세는 굉장히 좋지 않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저점이 26,000원, 27,000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요 정도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유하시는 부분에서는 26,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네네네. 뭐 저점 리미트를 정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신규 매수는 속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관망 정도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직도 큰 역배열 속에서 아직 돌파를 한 번도 못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종목 잘못 들어가시면은 고생을 또 많이 하실 수가 고생하죠. 있대. 네. 이렇게 보여지네요. 차라리 통신사 두 쪽으로 다른 두 곳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이제 통신사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5G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좀 혁명적인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폴더블 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부품 네네. 기업들이 조금씩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래 이제 곧 이제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관련 종목으로 이제 관련 부품사죠. 인터플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는 네네. 이 기업이 이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연성회로 기판 네네네네. 접히는 거 뭐 네네. 필름처럼 생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 보면 이제 그 책받침처럼 그 두두두두 소리 나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흔들면은. 네, 이게 휘어져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FPCB라고 하는데 이것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네네네. 실제로 제가 이제 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가격이 230만 원이다 뭐 해가지고 와우. 네, 너무 비싸서 못 살 것 같다라고 했더니 네. 뭐 다른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처음 할 때 100만 원이었는데 누가 100만 원 주고 휴대폰 사려고 했었겠느냐. 네네네. 근데 지금 100만 원짜리 아무렇지도 않게 사서 쓴다.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네. 그 폴더블 폰이 이제 나중에 대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네네네. 네. 보다 보니까 또 장점만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이 커지게 됐을 때 이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터플렉스는 지금 그 아이폰에도 애플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예전에 근데 이제 하다가 아마 그렇죠. 이제 그 제품 물량이 많이 준다고 해서 굉장히 네네네.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하한가가 나왔었던 악재는 네. 그 아이폰이 그 10이었는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원이 자꾸 꺼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품이 뭐 문제다 해서 부품 회사도 전수 검사해라. 네네. 요게 나와가지고 그때 하한가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됐었던 이유였다. 네네네. 해가지고 바로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근데 올라오더라고요. 안 올라오고 이렇게 그냥 그 당시 가격이 7만 원대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9천 원대까지 저점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우, 어마어마하게 하락한 어마어마하게, 거죠. 예, 빠졌네요. 네. 너무 불쌍하길래 제가 이제 10,000원 정도에 조금 사봤더니 네, 수익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 20% 이상 지금 네. 수익이 나 계시는 건데요. 네네네. 그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거의 바닥에 있는 거니까 죽으셨네요. 한번 네, 불쌍한 주식을 이제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네. 좀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그 노트 9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또 공급하는 그런 현재 모습들. 뭐 이런 FPCB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폴더블 폰에도 네네네.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왜 네. 노트북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애플에서 상처받았던 마음을 삼성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네.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는 추세를 좀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듯한 네, 그런 목이 좀 모습이 길었네요. 있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에 좀 들어간 모습이었던 것 네네네. 같고요. 아마도 좀 답답한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제 한 번 정도 뭐 한 20% 정도 수익 나왔다면 팔아먹을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60일선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만 계속 유지하시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인터플렉스 홀딩 전략으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폴더블 폰에 이제 접혔다, 폈다 해야 되는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접착제 관련해서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파인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파인텍은 이제 그 본딩. 네네. 네. 본딩입니다. 그 본딩 쪽인데 국내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용 본딩 장비를 개발했다라고 해서 이제 네네네.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최초. 국내 최초. 그러면 네, 이 기업이 이제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기업의 제품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네. 물론 이제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초라는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앞으로 이제 폴더블 폰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이제 판매가 더 많아지게 된다면 분명히 수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읽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파인텍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네. 하락 쭉 하락이 컸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그
차트가 형성된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만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불쌍하다. 네네. 네, 이런 느낌도 들었고 2017년도 뭐 7,000원대 고점 찍었던 부분들이 1,2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장비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좀 되살아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플렉스도 그런 비슷한 모양새. 지금 파인텍도 비슷한 모양새. 그래서 요 종목도 지금 보면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거 나쁘지 않겠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돌리는 포인트만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단기적 상승도 제법 만들어낼 수 있겠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느긋하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이제 적자가 좀 심하네요. 좀 있었다는 네네. 부분이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일단은 주가 흐름상으로는 좀 바닥권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네. 또 기업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만약에 네.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신다면 소량으로 뭐 한번 또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자,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기 종목 진단, 5G 통신에 대한 것들과 폴더블 폰에 대한 관련 부품주들 조금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을 하고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항상 어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 이치에 맞게끔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헛다리 짚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네네. 부자 아빠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치 밖에 이치인 종목을 찾아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좀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역발상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가보고, 남들이 환호할 때 다시 뛰어내릴 수 있는 역발상 투자를 하시기 네네.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역발상은, 역발상은 용기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